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자, 어린이집에 도착했어요. 모두 순서를 지켜서 천천히 내리세요. 저기 있다, 야옹이. 야옹아, 원장님, 모두 내렸어요. 주차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어요. 야옹아, 너는 이름이 뭐야? 야옹아, 어디가? 빠방이가 움직이네? 뭔가 덜컹했는데? 돌부리에 걸렸나? 일단 일과 시작을 돕고 다시 나와서 살펴봐야겠다. 엄마, 교사와 통학 차량 운전자가 살피지 못한 사이 아이가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네요. 통학버스 사고는 차 안에 갇히는 사고, 통학버스 승하차 중 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를 보지 못해 일어나는 충돌 사고, 차 내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나는 사고 등이 있습니다. 이런 통학버스 사고를 막기 위해서 운전자는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운전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와 운전자 모두는 영유아의 여러 행동 특성을 알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 현황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 및 안전관리,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수칙 및 안전교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학습 목표도 확인해 보세요. 1.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 현황.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린이 통학버스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 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상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017년 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32건, 2014년 31건, 2015년 50건, 2016년 38건, 2017년 103건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201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통학버스 사고 건수가 다른 해의 3배에 해당하고 사망자는 없지만 부상자 수가 많았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2013년에서 2016년까지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사고 발생 건수가 월별로는 3월이 13.4%로 가장 많았고요. 학기가 시작하는 3월에서 6월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의 49%로 전체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일별로는 수요일이 22.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화요일이 18.6%, 목요일이 18.1% 순으로 긴장감과 관리가 조금 느슨해지는 중간 요일에 통학버스 사고가 더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유형별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발생 건수는 차대 사람이 51.1%이고 차대 차가 40.4%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에 있어서 차대 사람의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대 차 사고도 아주 높게 나타나는데요. 사망자 수의 경우 차대 사람의 사고인 경우 83.3%로 사고 발생 시 거의 대부분 사망한다고 보여지며 차대 차의 사고인 경우는 사망자가 없고 55.4%가 부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해 운전자 법규 위반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발생 건수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5.9%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안전불감증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16%로 보행자의 보호 의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의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통계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통학버스 사고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운전자의 안전의식과 안전운전 의무 이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요일별 사고 발생 건수를 참고하여 특별히 학기 초와 3월에서 6월 사이에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화요일에서 목요일에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 및 안전관리.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증명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도 어린이집이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승차 인원 9인 이상의 자동차를 통학버스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신고 요건입니다.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이 통학 차량이 갖추어야 할 설비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차량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썬팅은 지날 경우 사람이나 문자 인식이 떨어지므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썬팅을 해야 할 경우 앞면 창 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으로 하고 운전석 좌우 옆면 창 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40% 이상으로 합니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을수록 썬팅이 진한 상태입니다. 승강구 발판은 승하차 시 돌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 돌출 작동 시 영유아의 신체에 상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등화장치는 적색과 황색으로 앞면과 뒷면에 각각 4개씩 있어야 하는데요. 전멸 횟수는 분당 60회 이상, 120회 이하로 정지 또는 출발하려고 할 때는 황색 표시등이, 정지할 때에는 적색 표시등이 전멸되어야 합니다. 적색과 황색이 동시에 전멸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 후사경은 일반보다 볼 수 있는 범위가 넓고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후사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치는 운전자 측과 승객 측에 각각 1개씩, 근접 실외 후사경은 승객 측에 1개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와 후진 경고음 발생 장치를 장착하면 사각지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지 표시는 승하차 중임을 알리는 표시부와 차체에 장착하는 지지부로 구성되어야 하는데요. 승강구가 열릴 때는 자동으로 차체와 수직인 방향으로 펼쳐져야 하고 승강구가 닫힐 때는 자동으로 차체와 나란한 방향으로 접혀야 합니다. 안전벨트는 영유아의 신체 구조에 적합하게 조절 가능해야 하는데요.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탑승시킬 때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영아에게 적합한 보호장구는 2점씩, 3점씩 안전벨트로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 번호가 있어야 하며 W1, W2가 적절합니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최근 폭염의 날씨 속에 어린이가 차량에 갇혀 숨지는 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함으로 인해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말까지 도입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기계적인 방식 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방식으로 차량 내에 남은 영유아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은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운전자는 건강검진 및 성범죄 경력초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 내에는 소화기와 구급상자를 구비해야 하며 어린이 보호 표시 및 금연 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학버스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럼 통학버스 안전관리 사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집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통학 운전자는 채용 시 채용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며 매년 1회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고 건강검진 서류를 어린이집 내에 비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범죄 경력 조회를 매년 1회 실시해야 하며 서류를 어린이집 내에 비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의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후 확인증을 받게 되면 원장은 어린이집 내부에, 운전자는 통학 차량에 비치해야 합니다. 또 차량용 소화기는 통학 차량 내 그늘지고 건조한 곳,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으며 불이 났을 때 운전자와 보육교사가 빨리 꺼내어 쓸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구급상자 또한 통학 차량 내 그늘지고 건조한 곳, 떨어지지 않는 곳,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고 응급사고 시 빨리 꺼낼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착해야 하는 각종 사항들이 있는데요. 청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로 적힌 어린이 보호 표시는 통학 차량 앞면과 뒷면에 부착합니다. 그리고 안전수칙을 통학 차량 내에 부착하고 금년을 상징하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통학 차량 운전자는 차량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어린이집 통학 안전점검표의 차량 분야 체크리스트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도로교통법 중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부분이 개정 및 강화되었습니다. 통학 차량 신고가 의무화되었고 모든 영유아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탑승 의무도 강화되었고 안전교육 의무도 강화되었으며 통학 차량의 위반 정보 등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특별히 보호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학 차량 신고 의무화 내용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유아 안전띠 착용 의무화 내용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 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제50조 제2항에 의해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좌석 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 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 탑승 의무 강화 내용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 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전교육 의무 규정 강화 내용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2018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현재 원장과 차량 운전자에 한정되어 있는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동승 보육교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학 차량의 위반 정보 등 제공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 제53조 또는 제53조의 2를 위반하거나 이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를 유발할 때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전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보시는 내용은 앞서 살펴본 내용 등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수칙 및 안전교육. 영유아는 성인보다 눈높이가 낮아 시야가 극히 제한적이고 정확하지 못한 속도와 거리에 대한 개념, 상황 판단 능력의 부족, 약한 운동 능력, 추상적인 말에 대한 이해 부족, 강한 모방 심리의 행동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교사와 운전자는 영유아의 이런 행동 특성을 알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는 뛰어다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변을 항상 잘 살펴야 하며 몸집이 작아 잘 보이지 않고 작은 충격에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항상 속도를 줄여 운행해야 합니다. 통학버스 출발 전 운전자 안전 수칙은 차량의 작동 상태 및 차량 내부의 위험 요소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목적지, 정차지역, 탑승 인원 등에 대한 내용을 보육교직원과 공유하고 36개월 미만 영아가 보호장구를 착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아와 보육교직원이 좌석에 앉아 개별 안전띠를 매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보육교직원 보호자 등 성인이 반드시 동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 또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고 탑승자 모두 안전하게 착석하였을 때 출발해야 합니다. 교사의 안전수칙을 살펴보면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영유아 보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보육교직원이 반드시 동승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학차량 탑승 보육교직원은 눈에 잘 띄는 색상의 옷을 입어야 하며 또 통학차량 창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하고 열려있는 창문이 있을 경우 반드시 닫습니다. 통학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영유아의 옷자락이나 신발끈, 가방이 끼지 않도록 잘 여며야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가 승강구 발판에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고 어린 영아는 안아서 올려줍니다. 36개월 미만 영아는 모두 영아용 보호장구, 즉 카시트를 착용시키며 유아는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는 차량에 탑승한 영유아의 인원 및 신상을 확인해야 하며 보육교사 또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유아용 안전띠를 착용시킬 때에 좌석의 높낮이를 조절하고 자세를 바르게 한 상태로 의자 깊숙이 앉게 하고 안전띠가 꼬이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안전띠 착용 버튼이 찰칵 소리가 나도록 단단히 잠가야 하며 허리띠는 골반에, 어깨띠는 어깨 중앙에 걸치도록 맵니다.
다음 운행 중 운전자는 소리, 냄새, 진동 등 차량 변화에 대한 경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와 신호를 준수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운행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고 비상시 외에 휴대폰, 이어폰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통학버스 운행 중 교사는 모든 탑승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기 전까지 안전벨트를 계속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가 큰 소리로 떠들거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통학 차량을 처음 접하는 신입 영유아와 장애 영유아 및 이탈 행동이 빈번하거나 산만한 영유아는 보육교사와 가까이에 좌석을 배정하고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구토,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있는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교사 간 필요 이상의 대화나 수면을 취하지 않습니다. 또 관련 업무 외에 휴대폰, 이어폰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운전자는 영유아의 승하차를 위해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도로 방향이 아닌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안전 위해 요소가 없는 방향에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차량을 주정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차 시 버스 정류장에 최대한 가깝게 약 50cm의 간격을 두고 정차해야 하며 도로에 정차하여 영유아가 타고 내릴 경우 적색 전멸 등을 작동해야 합니다. 또 차량 문을 열어주기 전에 후사경을 통해 교통 상황을 확인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이 안전하게 내린 것을 확인하고 영유아가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차량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 하차 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할 경우 영유아, 학부모, 보육교사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통학 차량은 멈춰 있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유아를 승하차시킵니다. 교사는 차가 완전히 정차한 후 보육교사는 하차할 영유아의 안전벨트를 풀어줍니다. 먼저 내린 영유아는 차 주변을 돌아다니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안전한 장소에서 기다리게 해야 하고 영유아를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합니다. 그리고 통학 차량에 남은 영유아의 인원 및 신상을 확인합니다. 운행 완료 시 운전자는 통학 차량에 남아있는 영유아가 있는지 두고 내리는 물건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 표지판은 영유아 탑승 시 부착하고 미탑승 시 제거해야 합니다. 또 차량 점검 일지 작성 및 필요시 차량을 정비해야 합니다. 교사는 통학 차량에 남아있는 영유아가 있는지 두고 내리는 물건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유아가 지켜야 할 통학버스 이용 안전 수칙은 무엇이 있을까요? 통학버스를 기다릴 때, 탑승할 때, 통학버스 안에서, 통학버스에서 내릴 때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스를 기다릴 때에는 기다리는 동안 안전한 보도에서 기다리게 하며 친구와 장난을 하거나 차도로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학버스가 도착하면 버스가 정차하고 문이 열릴 때까지 차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선생님이 내리셔서 타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면 승차합니다. 버스를 탑승할 때에는 발판을 잘 보고 한 명씩 차례대로 걸어서 올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구를 밀거나 먼저 타기 위해 끼어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버스 안에서는 안전띠를 반드시 매도록 하며 안전띠는 차가 갑자기 멈추거나 사고가 났을 때 내 몸이 굴러 떨어지거나 튕겨나가지 않도록 의자에서 내 몸을 붙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 차내에서 일어서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하며 차내에서 큰 소리로 말하거나 장난을 치며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 차내에서는 간식을 먹지 않도록 하고 창문 밖으로 손이나 머리를 내밀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다가와도 차가 정지할 때까지 안전벨트를 풀지 않도록 합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에는 버스에서 내리면 보도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승하차 시 옷의 끈이나 가방의 끈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며 만약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떨어졌다면 위험하기 때문에 스스로 죽지 말고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합니다. 그럼 통학버스에 갇히는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영유아가 통학버스에 갇혀 위험해지는 상황은 전적으로 교사와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교사와 운전자가 반드시 확인하고 예방해야 하는 사고이지만 최근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영유아들에게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게 하고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통학버스 갇힘 사고 예방 교육은 이야기 나누기로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학버스의 친구들은 모두 내리고 혼자 남겨졌다면 어떨 것 같니? 만약 버스에 혼자 남겨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통학버스에 내가 혼자 있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같은 질문을 한 후 창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말을 한다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의 방법을 제시하며 경적이 무엇인지 그림 자료를 통해 설명해주고 실제 소리도 녹음을 해서 들려줍니다. 그리고 경적을 울리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힘이 약해 손으로 눌렀을 때 소리가 나지 않으면 엉덩이로 앉듯이 누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 자동차의 비상등을 켜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림 자료 또는 동영상 자료를 통해 자동차의 비상등이 깜빡이는 모습을 제시하며 비상등의 역할과 위치, 누르는 방향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중 통학차량과 관련하여 강화된 규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통학차량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둘째, 차량에 탑승한 모든 영유아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셋째, 보호자 탑승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넷째, 원장과 통학버스 운전자의 안전교육 의무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섯째, 통학차량의 위반 정보 등을 경찰서장이 교육시설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조항이 확대되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폭염의 날씨 속에 어린이가 차량에 갇혀 숨지는 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2018년 말까지 도입할 계획인데요.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집 전체 이용 아동에 대한 안심 등하원 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동 학대에 국한되었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확대합니다. 아울러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지자체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지자체의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재를 마련하고 보육교사에 대한 예방교육도 강화하여 현재 원장과 차량 운전자에 한정되어 있는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동승 보육교사까지 확대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핵심 포인트. 오늘 학습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전문가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오늘 학습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함께 짚어볼까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 및 설비,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어린이 통학버스는 신고 의무화되었으므로 요건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어린이 통학버스는 황색 색상, 승강구 발판, 등화장치, 후사경, 안전벨트 등의 설비 기준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어린이 통학버스는 보험가입, 운전자의 정기 건강검진 및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고 서류를 비치해야 합니다. 넷째, 원장과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운전자는 차량 안전점검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통학차량은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하고 외부에는 어린이 보호 표시와 금연 표시를 부착하며 내부에는 안전수칙을 부착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시 교사의 안전수칙은 첫째, 통학차량에 영유아의 옷자락이나 신발끈, 가방이 끼지 않도록 하고 영유아의 성하차를 돕습니다. 둘째, 모든 유아는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시킵니다. 셋째, 탑승한 영유아의 인원 및 신상을 확인하고 구토, 어지럼증 등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넷째, 영유아가 큰 소리로 떠들거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산만한 영유아는 보육교사와 가까이 앉힙니다. 다섯째, 차가 완전히 정차한 후 안전벨트를 풀어주고 내리기 전 교통 상황을 확인합니다. 여섯째, 먼저 하차하여 영유아가 안전하게 내리도록 도와주고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해야 합니다. 일곱째, 통학 차량에 남아있는 영유아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시 영유아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첫째, 통학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안전한 보도에서 기다리고 버스가 정차하고 문이 열릴 때까지 차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둘째, 안전띠의 중요성을 알고 안전띠를 반드시 매도록 합니다. 셋째, 창밖으로 손을 내밀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장난을 치거나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넷째, 목적지에 다가와도 차가 정차할 때까지 안전벨트를 풀지 않습니다. 다섯째,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내리고 보도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여섯째, 물건이 떨어졌다면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합니다.